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상반기 기대감을 모았던 화장품주 주가가 최근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투자 전략에 대해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죠. 특히 화장품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이제 6월 수출입 지표에서 어디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수출 데이터는 전체 수출 실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연동성을 찾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국내외 수요 확인과 K-뷰티의 그런 선호도 확인으로 저는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6월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좀 올해 흐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타격이 아무래도 그 연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낮았던 흐름들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됐던 중국향 수출은 작년부터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이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 뭐 미국이나 뭐 홍콩 같은 또 베트남 이런 그 기타 국가들의 이제 수출 실적들이 올해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기저효과와 이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그 성장률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색조 수요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더라도 우리 화장은 해요. 하지만 집안에서까지 풀 메이크업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장하는 빈도 자체가 줄면서 색조 수요가 감소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수요 회복 때문에 이제 색조 화장품의 수출도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6월에는 이 색조 화장품의 성장률도 확대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 색조랑 이제 기초 중에 어떤 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유한 화장품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색조가 트렌드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초가 그 트렌드 지속성은 조금 더 긴 것 같은데 뭐 색조를 보유한 업체, 이 기초를 보유한 업체 어디가 더 낫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브랜드, 이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 지속성이요? 그렇죠. 내가 이걸 계속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에스티로더 갈색병. 제가 해외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한국 돌아올 때마다 이거 사달라. 면세에서 좀 싼 가격에 사달라는 요청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지금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이잖아요. 뭐 이게 얼마큼 잘 팔리는지 계속 이게 팔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색조가 그렇다고 해서 주기가 짧으냐 했을 때는 또 입생로랑 립스틱 너무나 여자분들 많이 계속 바르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화장품주에 제일 기대를 하는 건 면세점용 매출 회복이잖아요. 이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실까요? 이미 회복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면세가 다른 채널보다는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가 회복을 하면서 화장품 업체들의 전반적인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4월, 5월 지나면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 이 전체 면세 인더스트리보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큼 상회할 수 있는지 이게 아무래도 향후 주가에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중국 하이난 면세점이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하이난 면세점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수요 지속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이 어찌됐든 지금 수요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면세 같은 경우는 수입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 수입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도 얼마큼 전체 인더스트리 대비해서 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잖아요. 이 변수를 고려했을 때도 하반기 그래도 면세점용 매출은
꾸준히 이제 상승할 것이다 보실까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리오프닝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에 해외 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작년 9월, 10월부터 저희 호텔신라 면세점 쪽의 그런 실적은 매출 자체는 이미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대중국 향 수요가 굉장히 견조했고 중국 자체의 그런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까지 이러한 여파가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이 중국향 수요와 중국향 소비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의 수요 지속성,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브랜드 파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흐름들 보게 되면 코로나19에도 저희 리셀러들의 그런 활동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뒤로 밀려나겠지만 이 리셀러들의 활동들이나 이런 수요 부분에서의 큰 타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그 전망이나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화장품주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좀 꼽으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큼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올 수 있느냐가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면세와 중국 현지에서 실적이 대중국약 수요를 대변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 전체 성장률보다 얼마큼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아웃퍼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아무래도 시장은 가장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하고의 차이점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코로나19 처음 발생을 하면서 작년에 베이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중국의 수요가 소비가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그 베이스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스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브랜드력이 제고된 거다. 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구조조정 효과가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반기 때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향후에 대한 지속성, 실적 그 상승의 지속성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 때는 중국, 현지 실적이 그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면세에서 과연 업체들의 실적이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키포인트였다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이제 글로벌, 이 중국 외에 미국이나 그 나머지 다른 국가들에서 코로나 회복세가 나타날 텐데 이제 이쪽에서 얼마큼 또 이제 실적이 회복할 수 있는지가 추가적인 이제 실적 상승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중국의 이제 미국, 홍콩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크겠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또 회복이 나타난다면 봤던 그 실적보다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월쯤에 저희가 화장품주 주가가 상당히 많이 튀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좀 전반적인 화장품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화장품의 대장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은 과거부터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실적도 계속 우상향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 주가도 너무나 아름답게 우상향을 보여줬죠.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드 이후에 실적 흐름이 좀 하향세를 계속 보였었고요. 주가도 이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달라지겠다라고 이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실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효과와 그리고 이제 설화수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에서 1분기 때 실제 실적도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와주면서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올랐었는데요. 2분기는 그 시장의 그 높아진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불거지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아무래도 지금 전반 좀 멈춰 있고 이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산업의
그런 다른 업종의 주가들도 약간 지금 멈춰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때 이게 반짝 안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슈이냐, 아니면 하반기 때는 정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 흐름을 결정질 거라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장주가 다시 올라가면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 업체들한테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리오프닝에 따라서 화장품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해서 뭐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꺼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간다면 또 추가적인 투자 심리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좀 화장품주 투자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바로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아무래도 대장주의 실적이 조금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 업체들이나 그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는 조금 위축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중국향의 수요들이 조금 부진하다거나 하는 부분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나 뭐 중국 현지에서의 그런 실적들이 시장 성장률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뭐 M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장주 실적도 확인을 해보고 중국향 수요가 실제 저희가 기대한 만큼 꾸준히 나오는지 두 가지 요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결국 이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